기본 메뉴 안에 있는 그리기 툴박스 안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그 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A 아이콘 안에 있는 시작 메뉴들로는 요 위에 갈 수 있는 이제 단축 아이콘들 빠른 가기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도 분명히 있고요. 이제 컨트롤 키 더하기 알파벳 N으로 이제 새로운 파일 열기, 이제 시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도면용지 설계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때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틀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걸 꺼낼 수도 있고요. 그냥 저기 지금 우리 보이는 그리드가 있는 작업 화면을 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 한 마우스를 대고 있으면 단축키가 나와요. 컨트롤 키 더하기 N, 다음에 요 Q하고 U라고 명령행 창에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 마우스 갖다 대고 탭 해도 되고 눌러도 되고요. 다음에 여기 탭 창에 플러스 해도 노 드로잉이라고 나온다고 했었죠. 얘는 그 시트 용지 말고 그냥 요 작업 화면만 하나 더 열린다, 새로운 파일이 열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시작 메뉴 클릭하면 오픈이라고 나오죠. 이제 이미 저장한 도면 파일 같은 거라든지 혹은 기타 샘플 파일 같은 것들, 이제 샘플 파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도면의 기호들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한번 눌러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누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컨트롤 키 더하기 이제 알파벳 O가 단축키고요. 요 위에 보다시피 쟤를 눌러도 됩니다. 그냥 오픈이라고 저 스펠링 4개를 명령행 창에 쳐도 됩니다. 입력시켜도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픈을 하면 짜잔. 그리고 세이브 한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저장이고요. 컨트롤 키 더하기 저기 알파벳 S를 눌러도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옵션 창에 들어가면 몇 분 간격으로 자동 저장을 해줄지를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어요. 이 옵션 이 창에 대해서도 이 창을 들어갈 수 있는 저기 명령어와 단축키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게요.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장된 목록들 여기 리스트들이 나오죠. 이제 이 보여주는 배열 순서 오더된 리스트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배열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한 날짜라든지 파일의 사이즈라든지 형식에 따라서 또 다르게 배열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옵션 창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저장한 파일들을 볼 때 몇 개까지 미리 보기가 되는지 도 옵션 창에서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세이브 에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고 이제 컨트롤 키랑 시프트 키랑 알파벳 S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 나오죠? 그리고 임포트 같은 경우는 다른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CAD 프로그램이 불러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내보내기 엑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DF라든지 다른 형식의 파일로 내보내는 겁니다. 얘는 플롯 명령어라고 해가지고 프린트 명령어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뒤에 있는 거서도 할 수 있고 퍼블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메일이라든지 이제 인터넷 공간 같은 경우로 전환해가지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형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쇄라고 생각하는 이외의 매체 형식으로 내보내는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플랫 명령어랑 그다음에 미리 보기 그리고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 두 가지 매니저 플라터랑 매니지 플라 스타일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도면을 정할 때, 작성할 때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했더라든지 각각의 그 규격화되어 있는 틀이 있어요. 그 규격화되어 있는 틀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해당 주차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드로잉 툴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프로퍼티 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컨트롤 키에다가 숫자 1번만 눌러도 나오고요.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다양한 이제 저번 시간에 파워포인트 설명을 했을 텐데 그 창이 나오면서 그 여러분이 선택한 선분이든지 도형이든지 여러 가지 도면 구성 요소에 대한 특징들, 뭐 좌표점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레이어 색상이라든지 레이어의 종류라든지에 대한 걸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유닛, 두 가지 유닛이 있습니다. 크게 엔지니어 유닛이랑 아키텍처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제 단위를 나타내는 게 유닛이고요.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저번에 바로 앞에 첫 번째 주차 예제에서도 보면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이제 따옴표 표시가 따라서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보여주면 좋을 텐데 지금 요거는 십진법이라는 뜻입니다. 십진법 말고 아키텍처럴이라고 나오는데 요 표시가 피트와 인치 단위로 나오는 겁니다. 피트와 인치 단위로 나오는 거고 여기도 보면 피트와 인치로 할 건지 어떤 단위로 할 건지 쭉 나옵니다. 근데 밀리미터 단위로 두는 이유가 뭔지 혹시 현장이라면 대면학습이랑 바로 물어볼 텐데 다른 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건축의 단위가 밀리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치와 피트 단위를 쓰지 않는 나라에서의 공통적으로 건축의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단위가 그냥 미터 단위, 미터로 씁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단위가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 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고요. 이제 우리가 요 십진법의 단위로 그냥 두면 되고 이거는 정확도라고 하는 겁니다. 소수점 안에 얼마 몇 대짜리까지 그 정확하게 그 위치나 크기나 범위에 대해서 나타날 건지 넓이에 대해서 나타날 건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건축에서는 흔히 이제 소수점 안에 두 자리까지 그리고 건축에서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각도에 관한 단위고요. 정확도는 0도, 그러니까 오차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만 나타내도 됩니다. 이제 계속 오케이를 하면 되고요.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도면 유틸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퍼지는 요즘에 그닥 쓰지를 않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파편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가장 빠르고요. 지우다 눈에 띄지 않은 점이라든지 선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파편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차근차근 파일 용량으로 정립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생성된 레이어라든지 선이라든지 점들을 갖다가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블럭들 그런 것들을 지금 작업하는 도면에서부터 지워주는 정리하는 역할, 청소부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리커버라 이 두 개는 이제 불시에 의도치 않게 저장을 하지 않았는데 작업 화면이 꺼진다라든지 이 CAD 프로그램이 자동 종료가 됐을 때 마지막으로 저장한 데까지 되돌려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클로즈는 말 그대로 지금 닫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옵션 여기 시작 메뉴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